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저희가 저도 지금 외출을 금방 해야 돼서 이번에도 영상을 빠르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냥 제가 하는 얘기의 팩트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요 앞에 영상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다 쓸데기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렇게 맹신했던 것들이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아무 쓸데기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을 할 때나 매수할 때 매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세 가지가 최소한의 본인이 어떤 종목을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 조건이 붙어야지. 그치? 여러분들의 돈이 공짜가 아니에요. 다 대출 받아서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어디서 모아놓은 돈으로 주식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돈을 까먹는데 그렇게 관대하냐고.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만의 조건을 붙일 줄 알아야지. 그래서 최소한의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조건은 붙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으니까 저는 더 이상 언급 안 할게요.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뭐냐? 틈새 개미의 모든 매매법입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신규주 상장할 때 신규주 공부를 합니다. 자, 신규주 공부는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빠르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IPO 스탁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3월달은 끝났으니까 4월달부터 갑니다. 4월 3일날 상장주가 하나가 나와요. 이 종목이 무슨 회사고 뭐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본다면 이런 쌀데기 없는데 시간 할애할 필요 없어요. 오로지 제가 보라는 것만 봐요. 자, 첫 번째, 이 종목이 확정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위에 붙어 있는지 아래 붙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개인이 청약률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기관의 청약 경쟁률이 얼마인지 또 보시고 주주 구성으로 들어가면서 기존 주주가 있는지 기존 주주가 없는지, 총 유통되는 주식수가 얼마인지, 총 유통되는 주식수가 시가총액이 1000억을 넘는지 1000억 아래인지만 파악하면 됩니다. 알았죠? 자, 다시. 그래서 신규주가 상장을 한다. 그러면 시초가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조건이 한 20가지가 돼요. 거기에 부합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비중을 아침 시초가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여지껏 상장한 모든 종목 중에 20가지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한 종목이 한 종목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종목에서 15종목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은 그래 50%가 맥시멈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종목이 50% 밑에서 시작을 했어. 그러면 일단은 2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50%에서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한 30%에서 시작을 해. 그러면 저는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셨죠? 자, 그랬는데 시작하자마자 밀렸어. 그러면 호가와 예상 체결량을 보고 절대 물은 안 탑니다. 신규주는 방어력이 높아요. 그리고 주가 복원력이 높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봐요. 50%에
예상이 됐던 종목이 100%에 시작한다? 그러면 제 예상보다 많이 높잖아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쵸? 안 들어가겠죠? 그런 거는 눌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가. 그 조건에 어느 정도의 퍼센트의 종목이 시초가를 형성하냐에 따라서 본인이 그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이 도대체 틈새개미 당신이 그냥 어떨 때 들어가는지 좀 설명하라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설명하냐고. 내가 신도 아니고 아침에 그 모든 상황들이 순간적으로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고 그 모든 조건을 예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냐고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야지. 그쵸?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9시 10분에서 9시 20분 사이에 눌림이 나오는 걸 봅니다. 예상했던 대로 눌림이 나오면 그 눌림이 또 뭐가 있냐? 10% 정도 밀렸냐? 20% 밀렸냐? 그 밀림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장중에 혹시 옆으로 계속 기어.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옆으로 계속 긴다? 그럴 땐 한 2천만 원 갖고 한번 찔러 봅니다. 자, 그랬는데 이 종목이 3시 29분 59초까지 예상 체결이 윗골이 없는 양봉, 일봉, 양봉으로 끝나려고 그래. 그러면 한 60초부터 1초, 2초 돼서 한 그 정도 사이에서 저는 제가 만든 조건에 부합이 되면 1억까지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부합이 좀 안 됐어. 거래대금이 7천억 미만이야. 그러면 좀 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갭으로 떴다? 거기서 반 던지고 그 다음부터 올라온다? 올라오는 족족 매도를 합니다. 매도는 본인들 꼴리는 대로 매도하면 됩니다. 굳이 뭐 매도를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 각자 생각에 맞춰서 매도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신규주가 처음 나오면 대응을 합니다. 자, 그리고 틈새개미가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종목. 자, 작년에 APR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어요. 2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신규주를 기관하고 외국인이 시초가부터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상장했는데 기관이 풀로 들어왔어요. 뭐지? 그래서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저점이 언제 나왔냐? 4월 8일 날까지 저점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걸 보세요. 4월 8일까지 보세요.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은 들어왔다 나갔다 했지만 기관하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보기만 했어요. 저는 얘가 그 다음부터 또 기관에서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21선 치고 올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점이 언제가 났냐면 8월 5일 날 8월 달까지 내려오는 걸 봤어요. 여기서 확인한 건 뭐냐? 앞에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그런데 8월 5일 날 저점을 깼어요. 수급이 좋은데 깼네. 그랬는데 깨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올렸어요. 여기까지도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거를 또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기관이 계속 속도 조절을 하면서 매수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저점을 또 깨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11월 15일 날
저점을 깰 줄 알았는데 저점을 안 깨는 겁니다. 저점을 안 깼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안 깨는 거 확인하고 담았어요. 여기서 매수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날 저점을 깨는지 확인을 또 했어요. 그래서 요 다음날 음봉으로 내려오면 저점만 확인하자 생각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올리는 겁니다. 저는 요 두 번째부터 들어갔어요. 제 교육생들도 제가 얘기를 해서 이 두 번째까지 이때부터 추세 매매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세 매매를 얘기했죠. 저는 어떤 식의 추세 매매를 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눌림이 나오면 무조건 팔고, 눌림이 나왔는데 매수한 거에서 당일날 4% 5% 오른다, 거기서 또 한번 끊고 팔았는데 다시 2%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매수. 그래서 이 종목을 이렇게 샀습니다. 틈새 개미는 이런 매매를 좋아해요. 추세 매매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추세 매매를 하냐, 제가 고른 조건에 최소한 12가지, 15가지를 부합하는 종목이 나올 때 추세 매매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종목에 이게 이번에 상승을 할 때 수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수급을 보신 적이 있어요? 있어요. 뭐가? 하나비전이. 하나비전도 보세요. 상장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기관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 종목을 계속 체크했거든요. 저는 언제 보통 들어가냐, 신규주가 저점을 만들고 올라오면 안 해요. 이런 거는 요 앞에 저점을 깨는지 봅니다. 저점을 깼어요. 그리고 또 올라와요. 뭐 잠깐 들어갈 수 있으면 하겠지만 거의 안 합니다. 요 바닥 저점을 만들고 안 해요. 저는 보통. 그리고 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점을, 이 앞에 저점을 갱신하는지 봅니다. 그런데 갱신을 안 해? 그리고 도지를 만들고 음봉을 만드는데 그 다음날 이래? 그러면 저는 이때서부터 들어갑니다. 이 앞에 저점을 지지할 때. 그래서 하나비전을 요때 들어가서 크게 한번 먹었어요. 보세요. 이런 수급으로 들어오는 종목 신규주인데, 이런 거는 보세요. 그 이후로 수급을. 자, 그런데 지금 APR을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비전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종목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을 조건에 대비해서 물량을 실어서 먹었다는 겁니다. 알았죠?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추세 매매를. 제가 알고 있는 추세는 이런 겁니다. 이런 단기간의 추세를 당일날 만약에 한 4%, 5%, 6% 올라 매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매도한 평균가가 나오겠죠? 그거보다 1%, 2%, 3% 빠지잖아요? 또 담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에 다 담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꺾일 때까지. 그게 추세 매매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꾸 앞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분명히 추세 매매가 어떻다는 거요. 자, 보세요. 시메스 상장하는 날
여기 들어가서 요거 잠깐 뭐 꼭지에 딱 팔고 나왔어요. 이 정도 실력이 돼야지 시초가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바닥 찍을 때 안 샀죠? 여기 바닥 찍을 때도 안 샀죠? 내가 안 산다고 했죠? 그리고 21선 올라탄다? 자, 이게 당일 사서 당일 판 게 아니에요. 바닥에서 다 맞고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수익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영상 안 본 사람들은, 이 영상 저희 집에 처음 온 사람들은 제가 영상 올린 게 꽤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가 올린 영상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것만 여러분들이 보고 배워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한 번의 매매 봐요. 한 달, 두 달 보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이 두 달 보름 만에 계좌를 얼마나 살을 찌웠겠어요. 이런 추세 매매할 때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신용과 미수 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추세 매매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추세 매매, 어떤 종가 매매, 어떤 매매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럴 때 추세 매매에 신용과 미수를 풀로 쓰는 겁니다. 이런데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살을 찌는 살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틈새 개미는 신규주 시초가, 그게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상한까지. 그 다음에 신규주 들어오는 수급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보고 이런 종목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기관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관애들이 관리하는 종목에 은근슬쩍 따라붙어서 그냥 내 욕심만 딱 채우고, 그 대신 꼭지까지 발라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종목을 만든 세력들한테 양심이 있어야지. 그냥 적당히 한 무릎에서 올라가서 한 적당히 먹고, 요 정도 먹었으면 많이 먹었지 생각해 보세요. 2만원에 들어가서 3만 7천원까지. 그런데 저는 KB 계좌는 요때 팔았어요. 그 다음날 상한가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 두 달 보름 만에 계좌를 얼마나 불렸겠어요, 여러분. 수급을 보세요. 지금도 수급이 좋아. 아시겠어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이런 종목을 제가 얘기했죠. 종목 보는 방법. 자, 종목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가총액을, 아니, 거래대금 상위 1위부터 100위를 하루에 여러분들이 달달달달달달 보는 겁니다. 1위부터 100위까지를, 여기 있죠? 1위부터 이 100위까지를 차트와 거래대금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달. 그냥 눈으로만 외워놔요. 왜?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종목이 나오면 체크하라는 겁니다.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첫 번째, 종목 고르는 거. 두 번째는 신규주. 2024년, 2025년에 상장한 종목. 제가 그랬죠. 2004년에 상장한 종목, 요 보세요. 2024년에 상장한 종목, 2025년에 상장한 종목을 하루에 이것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이 종목이 뭐가 어떻고 이런 건 관심도 없어.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차트를 보고 보세요. 캔들의 모양과 거래대금만 보면 돼요, 여러분. 알았죠? 이것만 체크해서 뭔가 특이한 종목이 나오면 관찰하는 겁니다. 뭔가 외국인 기관이 뭔가 이렇게 체크를 한다고 하는, 뭔가 관리를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 꽉꽉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금 지천에 널렸어요. 얘네가 아무나 들어와서
돈을 빼먹으라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주는데 이거 못 빼먹으면 바보 아니냐고. 그런데 왜 쓰잘데기 없는 허상을 그렇게 죽어라 쫓아다니냐고. 여러분들이 전문가 똥구녕 따라다니면서 똥구녕 존나게 빨아줘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매매법이 여러분들께 되지 않아요. 아니 이게 지천에 널려 있는 거 이런 종목에서 종목을 찾으려고 해야지 왜 본인한테 맞지도 않는 종목을 찾으려고 하냐고. 맞지도 않는 매매법을 찾으려고 하냐고요. 저는 신규주 그 다음에 신규주에서 이렇게 추세를 만드는 종목들, 그 대신 무조건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골라야지 주가가 올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저는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냐면 시메스 상장한 주식수가 1100만 주, 유통 가능한 주식이 몇 주, 그 다음에 지금까지 기관하고 외국인이 산 주식수가 얼마,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얼마의 주식이 유통되고 있고 프로그램이 얼마를 샀고 그러면 나오잖아 답이. 그러면 종목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요. 아니 그 정도 공부해야지. 그 정도로 공부 안 하면 안 되겠죠? 저는 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정도 벌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인증하고 뭐 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 얘기 저는 그냥 가볍게 치부해 버리고 하여간 여러분들 올해 어려운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 시간에 시가 거래대금 상에 있는 종목